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양시장의 양극화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동산 투자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청약시장에서 아주 극명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잠실 르엘 아파트. 일반 공급 110가구 모집에 무려 6만 9천 명이 몰렸습니다. 가구당 평균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훌쩍 넘은 것이죠. 또 경기 수원 망포역의 푸르지오 르마크. 393가구 모집에 5,600명이 청약을 넣었습니다. 역세권 대형 브랜드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입지에는 여전히 청약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졌습니다. 경북 고령군의 다산 얼드메르디앙 센터마이. 461가구 모집에 신청자는 고작 4명뿐. 아파트 한 동의 주민보다 빈집이 더 많을 상황이 된 겁니다.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두산 이브 센트럴파크 강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71가구 모집의 신청자는 16명. 사실상 청약 실패입니다. 이처럼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 소도시의 경우 분양시장의 양극화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양극화가 생기고 있을까요? 이 현상은 단순히 사람들이 서울만 좋아해서 라는 이유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구조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직주 근접성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일자리와 교육, 생활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을 사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 내 삶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인데 직장과 학교 교통이 몰린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죠. 둘째,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수도권 인구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서울로 경기로 인천으로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반면 지방 소도시는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주택 수요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셋째, 투자 수요의 차이입니다. 서울의 신축 아파트는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에게도 매력적입니다. 향후 시세 상승 가능성이 뚜렷하기 때문이죠. 반면 지방의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임대 수요도 한정적이라 굳이 들어갈 이유가 적습니다. 지방의 미분양, 그 심각성을 들여다볼까요?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2천여 가구였습니다. 이 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8.7%. 게다가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 중 지방 비중은 83.5%에 달합니다. 즉 전국 미분양의 대부분이 지방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수도권에서는 수만 명이 몰려들고 지방에서는 분양조차 마무리하지 못하는 이 극단적인 대비가 한국 부동산 시장의 현주소입니다. 일부 지방 단지는 세컨드홈, 즉 별장 개념으로 수요를 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한계가 뚜렷합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부디 두 번째 집을 사서 관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컨드홈 수요만으로는 청약 경쟁률을 끌어올리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첫째, 수도권 핵심 입지는 여전히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직주 근접이 가능한 서울 도심권 그리고 광역 교통망이 확충되는 경기도와 인천 신도시는 장기적으로도 가치가 유지될 확률이 큽니다. 둘째, 지방 광역시는 선별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같은 광역시는 여전히 일정 수준의 인구와 수요가 존재합니다. 다만 공급이 몰리거나 지역 경기 침체가 겹치면 가격 조정 가능성이 크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셋째, 소도시나 낙후 지역 투자는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 일자리 부재, 생활 인프라 부족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분양가가 싸다고 해도 실수요자와 임차 수요가 없다면 집은 결국 짐이 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분양시장 양극화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도 고민이 깊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규제를 풀면 수요는 더 몰리지만 지방은 여전히 외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의 다주택자 규제 완화 혹은 세컨드홈 수요를 활용한 정책 보완이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핵심은 지역 경제와 인구 구조입니다. 사람과 일자리가 모이지 않으면 집값은 오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면 단순히 규제 완화가 아니라 산업, 일자리, 교통 인프라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 수도권 신축 아파트는 여전히 강세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직주 근접 브랜드 단지 위주로요. 광역시 아파트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중심지, 교통호재 단지는 여전히 수요가 존재하죠. 지방 소도시 아파트는 단기 수익 기대가 어렵습니다. 장기 보유 부담이 크므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정책 변화 역시 살펴봐야 합니다. 지방 규제 완화나 인프라 투자 여부에 따라 시장 흐름 달라질 수 있음.
투자자의 자세는 유행이 아니라 인구와 수요가 실제로 모이는 곳을 봐야 하는 것이죠. 분양시장의 양극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인구 구조와 경제 흐름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지방 소도시는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는 더 치밀한 분석 그리고 실수요 중심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집은 결국 사람이 사는 곳. 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분양시장 양극화와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